카페에 제가 버터크림 플라워 케이크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긍정 언니 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앙금플라워 공방에서 버터크림 케이크가 가능하냐고 말씀해 주신 건데, 저는 공방 할 때 제가 제빵으로 했었고 교육 서비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떡 한과 요걸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등록을 안 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반대로 떡 판매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럼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제 위생과에 물어보고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떡을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버터크림 케이크 보통 판매 타겟 대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버터크림 플라워는 제가 했을 때 이것도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하긴 하는데, 떡 케이크랑 같이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떡 케이크보다는 연령대가 낮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버터크림 케이크 제작과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 3가지는, 이게 사실 여러분 지금 몇 명, 6명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저는 제가 앙금플라워를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저는 이쪽에 이제 견갑근이라 그러나? 여기 이쪽에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앙금 크림을 짜는 데 있어서 문제가 너무, 이게 여기 몸이 너무 심하게 안 좋았었어요. 이 오른쪽 손하고 이쪽에 이렇게, 그리고 손목, 요런 손보다는 저는 등이 너무 문제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쪽 운동을 지금 계속 이제 재활식으로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확실히 이제 요 문제는 이제 제가 가르친 앙금플라워 수업으로 가르친 수강생님 중에도 여기 이제 팔목이, 오른손목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심하게,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아가지고 맨날 이제 병원 가시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못 하세요. 아예 꽃을 못 짜시는 정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앙금플라워를 이제 그냥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버터크림 케이크 제작하고 판매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려운 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앙금플라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버터크림 플라워를 했던 거고,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전날 완제품을 해서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픽업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새벽에 나올 필요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4번 케이크 공방 알맞은 작업대 높이. 요거 작업대 높이는 생각보다 낮은 게 좋으세요. 파리바게트나 이제 그런 제과점 작업대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빵 계산할 때 안쪽이 보이잖아요. 그때 한번 살짝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근데 제가 키가 지금 169인데 모르고 싱크대를, 그 작업대를 높게 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높으니까 이게 아이싱 할 때 이렇게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뜩이는 이제 높은 데다가 팔도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아이싱 할 때. 일직선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작업대는 낮게 하시고, 그런 제과점에 설치되는 스텐 작업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앙금플라워는 뭐 어차피 앉아서 꽃을 짜시니까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버터크림 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아이싱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의 강의 수강 후 릴스 등 꽃파이핑 방법, 촬영 등 활용할 수 있는지. 네, 다 하셔도 됩니다. 자, 6번 타 업종 클래스들에 비해 유독 높은 플라워 케이크 원데이, 정규반 등의 수강료의 유독 높은 플라워 케이크 원데이 정규반 등의 수강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이게 제가 이제 먼저는 라탄, 캔들 이런 수업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제 플라워 케이크 말고 이제 다른 기타 뭐 그냥 생크림 케이크 있잖아요. 뭐 롤 케이크라든지 시폰 케이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간단한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것보다도 레시피를 이제 공유한다는 개념하고 이게 뭐 기술적인 거에 대한 코치가 플라워 케이크보다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플라워 케이크는 여러분들이 수업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밀착이잖아요. 밀착 붙어서 진짜 뒤에서 안아드리면서까지 이렇게 잡아드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거는 비쌀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이 못해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창업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저는 거의 1대1이었어요. 예. 이게 진짜 한 명만 더 넘어가도 신경을 쓰기가 힘들어요. 제대로 가르쳐 드리기에는 이게 수강료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해봤고, 지금 또 많이 올랐죠. 재료들이, 물가가. 그렇기 때문에 유독 높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2017년부터 하고 수업료를 한 번도 올리거나 내린 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워낙 비쌌어요. 클래스 자체가. 그래서 저도 이런 타 공방에 이제 디저트 케이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수업을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비싸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근데 이 긍정 언니라는 저희 카페 멤버분은 얼마나 이게 오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오래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이게 비싼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약간 공예 관련된 그런 수업만 이제 제가 또 배워봤고 또 가르쳐드리고 이런 부분만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뭐 간단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람떡 같은 그런 거는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시면 이건 이제 비싼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된다. 비싸게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작하시면 이 가격이 되게 비싸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10년 후라는 분이 말씀해 주신 필라델피아에서는 제가 앙금플라워 수업을 했고 버터크림을 하진 않았어요. 그때 버터크림 제가 그냥 배우고만 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그 맛 있잖아요. 버터크림 맛.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인데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죠. 한국에서 버터크림 배워온 사람도 미국 버터로 그 맛이 안 나고 너무 느끼하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들었던 적도 있어서 제가 한국에서 만든 제대로 된 버터크림 먹어본 적은 없으시고 계속 만들어봐도 제 버터크림이 못 먹을 만큼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맛있다라는 느낌도 없었대요. 여기서 제가 말씀해드린 버터는 아예 또 없고 이 질문은 이제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미국 버터를 먹은 적은 없고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온 버터를 유명한 거 이제 프레지던트나 앵커 버터 이런 거는
아시아 쪽에는 수입이 다 돼서 그런 거는 다른 나라에서 먹어보긴 했는데 앵커버터가 또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네요. 뭐 이거를 케이크를 만들어서 하나를 다 한 통을 다 이렇게 막 퍼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조각조각 내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건 제작자로서 이제 맛있어야 되고 속이 좀 편해야 되잖아요. 만든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그게 이제 허락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느끼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불안감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플라워 케이크는 컨셉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비주얼의 비율이 엄청 많이 들어간 케이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 생화 이제 많이 꽂으시잖아요. 생화 케이크도 엄청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확실히 버터크림 플라워가 낫지 않을까.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다른 것들도 같이 이제 해서 해봐야지. 이거를 버터크림 플라워 절대적인 평가 해가지고 절대적으로만 이것만 이제 계속 신경 쓰시다 보면 어쨌든 근데 모든 품목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앙금 플라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앙금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띤 버터크림 조색하실 때 핑크색 만드는 노하우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다른 색들은 그래도 어떻게 되는데 핑크색은 어떻게 해도 너무 촌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노란기 죽이기 위한 보라, 톤다운 브라운, 버건디 등 다 섞어서 써도 진한 핑크는 그나마 나은데 환하게 밝고 이쁜 핑크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 질문을 두 분이 해주셨어요. 가드너라는 우리 멤버님도 이 질문을 하셨고, 저는 이게 노란기 죽이기 위해서 이거를 작업을 하지 마시고 노란기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노란 계열을 확 살려서 더 장점을 부각시켜 보시는 거예요. 미국에 계시잖아요. 그럼 미국에는 노란 버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란 버터를 극대화시켜서 쓰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보면서 생각났던 거는 예전에 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공방도 여시고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조색한 걸 보고 되게 좀 촌스럽다는 거예요. 촌스러운데 희한하게 고급스럽대요. 그래서 그 왜 그럴까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부분이 그라데이션이 잘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화를 이렇게 관찰하실 때도 보시면 생화에서도 한 가지 색은 없거든요. 꽃잎도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색이 꽃잎 하나에도 여러 가지 색이 이제 같이 가미돼서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 거를 관찰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색감은 이렇게 계속, 그리고 누가 만들어 놓은 완성작 보지 마시고요. 생화 사진을 되게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튜브에 설명해 놓은 플라워 레시피라는 책을 보고 저도 이제 추천받아 산 책이니까 그 책에 있는 생화의 색감들을 거의 다 케이크로 연습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색감이라는 건 어떤 한 가지의 핑크를 만들기 위한 색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뭐 초록이라든지 보라라든지 뭐 이제 말씀하신 예쁜 촌스러운 핑크에서 또 넘어가는 색들이 있어요. 부드럽게. 그래서 그 색감을 많이 연습을 하시면 내가 이제 막 조색을 했는데 색이 촌스러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촌스럽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게 다른 색들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가고 색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민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핑크색을 만드는 노하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어떤 색을 만들어도 거기에 연결되는 다른 풀어주는 색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앵커 버터, 그런 노란 버터를 써야 된다. 그러면 노란기를 죽이지 마시고 노란대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노란대로 쓰시고 거기서 필터링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희는 하얀 버터를 많이 쓰시잖아요. 버터크림 플라워 하시는 분들이. 그게 이제 조색이 뭐 이제 깔끔하게 잘 된다? 깨끗하게 잘 된다? 그러니까 한색 계열이라 이 하얀 버터도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색을 죽이기가 힘들어요. 이제 부드럽게, 이제 따뜻한 색으로 넘어가기 되게 힘든 그런 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노란색을 살리고 따뜻한 느낌으로 가셔라. 근데 핑크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노란부터는 차가운 색이 문제예요. 한색이 잘 안 돼요. 차가운 색. 쿨톤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케이크를 판매했을 때는 쿨톤 케이크보다는 월등하게 웜톤 케이크들이 많았어요. 핑크, 뭐 빨간색, 보라인데 따뜻한 보라.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임영웅 팬클럽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빼면은 어렵진 않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는 만들어 보시고 경험치를 쌓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처음 버터크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처음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못한다고요. 못하고 그리고 또 똑같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경험치를 이 기본 경험치는 계속 쌓아야 되는 거예요. 쌓아야 돼요. 계속 망치고 만들고 버리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파이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색감, 이제 컬러 이 부분은 진짜 많이 만들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작품은 보지 않고 그냥 생화 사진을 보셔라. 그래서 제가 오늘 게시물에 올린 사진도 보시면 그 생화 사진 옆에 오늘 라방 한다고 올린 사진 있잖아요. 게시물. 그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화 사진 있고 옆에 케이크 조색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진짜 많이 늘거든요. 가드너님이 말씀하신 더운 날 완성된 버터크림 케이크 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있는 곳은 더워서 박스에 넣고 밖에 나가면 금방 케이크가 다 망가질까봐 걱정이에요. 여름에 버터크림 케이크 주문이 또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이제 냉동 공간이 되시면 냉동에 넣으셔도 되고, 하루 정도 이제 하루 정도 전날 하니까 하루 정도 냉장에 완벽하게 시트 안에 있는 크림까지 완벽하게 차갑게 해 놓으시는 거예요. 차갑게 해 놓으시고, 저는 불안하니까 양쪽에 아이스팩 있잖아요. 그거를 비닐에 싸서 한 번 더 딱 요렇게 바깥쪽에, 그리고 안쪽에 넣으실 수 있으면 아이스팩이 요만하게 작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케이크 안쪽에 좀 부착해 주시면 좀 안전하죠. 그리고 말씀드려야 돼요. 이동 시간이 지금 1시간 내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 더운 곳에 두시면 무너진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 웨딩 케이크 야외에서 결혼하시거나 이제 행사가 있는 날 있잖아요. 여름 때. 그럴 때는 이게 아예 안 돼요. 버터크림 같은 경우 아예 주르륵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름 같은 경우에 이분이 어디서 쓸 건지, 그리고 이동 시간은 얼마나 되시는지, 저는 1시간 내외로 했을 때 아이스팩 붙여드리고, 그리고
더운 곳에는 안 된다. 에어컨을 엄청 많이 빵빵하게 트시고 가셔야 된다. 차 이동 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라 그러죠? 그 보냉백. 보냉백이 있어요. 보냉백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 주셨네요. 버터크림 케이크, 앙금크림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케이크는 뭘까요? 지금 한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은 당연히 생크림 케이크죠. 생크림 케이크가 얼마나 선호도가 높냐면 제가 생크림을 안 하는데 생크림을 해달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 분들은 생크림 케이크를 많이 찾으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생크림 케이크를 하는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너무 많아서 경쟁력은 없어요. 내가 굳이 저도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 생크림 공수도 어렵고 한창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는 진짜 잘 나가는 제과점 위주로 생크림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미리 사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그럴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생크림 케이크는 유튜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크림 플라워 케이크를 해서 팔았습니다. 생크림 플라워를 하시면 괜찮아요. 플라워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식물성 케이크 말고 동물성으로 100% 동물성으로 하기 때문에 맛있고 또 비주얼도 예쁘고 하시면 됩니다. 앙금 플라워 떡 케이크 괜찮죠? 버터크림 플라워 케이크 괜찮은데 파는 데가 아직 많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버터크림 플라워 케이크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아예 없는데 수요가 있을 수 없잖아요. 보시면 버터크림 플라워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구매율이 높아요. 이게 하는 데가 없어서 많이 안 사시는 거지 괜찮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많이 파시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잘 없어서. 앙금 플라워를 하신다면 버터크림 플라워 그냥 하시면 돼요. 오븐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생크림 플라워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다 파이핑을 할 줄 아신다면 세 가지 케이크는 그냥 이제 품목이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괜찮죠. 파이핑 연습용 버터 어떤 거 사용하나요? 앵커 버터 괜찮습니다. 단단하고 수분율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앵커 버터는 그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단단하고. 지금 준비하면 언제부터 판매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주케이크님은 앙금플라워를 하시잖아요. 그 파이핑 요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트 굽는 거, 시트 맛있게 구울 수 있어야 되고요. 버터크림 잘 핸들링이 쉬워야 돼요. 어쨌든 이게 앙금크림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뉴이라는 우리 멤버님 질문해 주신 거예요. 카페를 하시는데 카페 진열해 놓고 있는데 손님들이 너무 예쁘다 하시면서 뭘로 만든 거예요? 해서 버터크림을 만들었다고 하면 버터크림이면 칼로리가 너무 높겠다. 느끼할 것 같. 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칼로리 너무 높고 막 이럴 것 같다라는 인식이 커서. 근데 이제 본인이 이거를 먹고 맛있으면 확신이 있지 않을까요? 확신을 갖고 홍보를 하셔야죠. 저도 버터크림 케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들어 먹는 사람이라 이 맛을 알면 생크림 맛이가 없어요. 생크림이 맛이 없어요.
칼로리가 높다가 느끼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좀 들으셨다고, 이게 이렇게 놨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안 되죠. 예. 만약에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이 내가 사서 먹겠다 하시면 그 제품을 따로 만드세요. 너무 이제 이게 비주얼에 치중된 것보다도 좀 간단한 꽃만 올린다든지. 사실 이제 사업적인 마인드가 좀 많이 필요해요. 이거를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장점을 어필하고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이제 이거를 밀어붙인다고 하시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게 안 될 것 같다 하시면은 안 하시는 게 낫죠. 차라리 내가 그냥 자신 있는 품목만 팔겠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낫죠. 저는 그렇게 소개를 드려요. 그냥. 자, 질문을 또 이제 여기 라이브에서 해주신 거를 좀 볼게요. 행사용 케이크로 제작할 경우에 2단 케이크, 3단 케이크도 포함해서 가장 적합한 크림은 버터크림일까요? 저는 생크림과 치즈크림을 사용하고 있고 버터크림은 써보질 않아서요. 기울거나 무너지면 가장 강력한 크림 버터크림이죠. 예, 이탈리안 버터크림이 제일 단단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3단 케이크 같은 경우는 3단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이제 막 높아지면 사실 바닥에는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예 그냥 가짜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행사용으로 많이 높아질 경우에는 안쪽에 여러분 이제 그런 릴스나 보시면 심을 심잖아요. 그런 지지대에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고, 그게 따로 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어떤 분은 이제 그게 뭐 과자 같은 걸로 또 넣기도 하고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마음담아 온케이크 선생님, 즉석 판매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생크림 버터 추가할 경우 영업신고 추가사항 꼭 구비해야 할 장비 등등 궁금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량으로 판매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1인 공방인 분들 많지 않으세요? 1인 공방? 근데 1인 공방이 찍어낼 수 있는 물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뭐 진짜 뭐 이상한 불량 음식이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그렇게 예민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제빵으로 등록이 돼 있고 처음에는 이제 앙금플라워 떡케이크를 되게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제재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자유롭게 많이 판매를 했는데, 근데 이제 마음담아 온케이크 선생님은 이제 그런 파이 종류 이런 거 많이 파시잖아요. 구운 과자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알아봐야겠죠. 저는 이거를 제가 구청에 연락해서 알아본 적은 없어서 확실한 대답은 못 드리고, 꼭 구비해야 할 장비 이미 다 있으셔서, 네, 저는 버터크림 케이크나 이제 생크림 케이크를 하신다 하시면 제가 필요한 건, 제가 이제 간절히 필요했던 거는 음료수 냉장고 있잖아요. 그거 의외로 그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음료수 냉장고 있죠? 그 이제 여러분들이 주문 판매를 하시면 쇼케이스는 굳이 안 파셔도 돼요. 안 사셔도 돼요. 그거보다도 저는 이거 사고 되게 이제 난감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음료수 냉장고가 굉장히 실용성이 있다. 근데 그거 사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전기 많이 잡아먹는 애가 있거든요. H2J2N님. 문제는 뭐냐면 플라워 케이크는 입체적인 꽃들이 이렇게 막 이제 생화처럼 올라가는 거고, 유화 텍스처도 그렇고, 이제 뭐 나이프 플라워 많이 하시나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빈티지 그건 잘 모르겠다. 아무튼 요런 애들은 플라워 케이크가 옆에 딱 있으면 되게 밋밋해 보여요. 생각보다.
요게 사진이나 요런 것들이 되게 예쁘게 나와서 그렇지, 플라워 케이크는 이제 보기에도 이렇게 탐스러운 꽃들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밋밋한 상태에서 캔버스에 그림 그리듯이 이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림, 딱 그냥 그림 보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 플라워는 입체적인 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볼 때 더 이제 풍성해 보이고,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게 좀 소비 만족감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워 케이크 이제 손에 익기 시작하면 작업이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플라워 케이크가 훨씬 낫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로 말씀드리면, 버터크림 케이크를 이제 바디를 만들고, 아니면 생크림 케이크 바디를 만들고 생화를 꽂아서 한참 많이 팔아봤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괜찮긴 한데, 문제는 꽃을 이제 터미널, 고속터미널 가서 사면 이만큼씩 사오잖아요. 버리는 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고, 이거를 그럼 그 고객이 말씀하신 대로 맞춰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꽃을 내가 조금씩 골라온다. 그럼 또 이제 이게 또 단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자고 이제 도전해 본 건데, 내가 좀 편하자고 해본 건데,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버터크림도 마찬가지로 느끼하다는 거를 단점이라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좋게 개발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거보다 뭐 단가가 높아진다든지, 작업이 너무 맛있지만 번거로워진다든지 이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지를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끝내는. 그런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버터크림을 올바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바르게 딱 이제 그 레시피에 맞춰서 잘 만들고, 시트도 잘 만들고, 그 잘 만든다는 거는 이제 공정에 다 맞게 뭔가 이제 분리되지 않고, 계란과 버터가 분리되지 않고 잘 혼합이 되고 유화가 되고, 이제 레시피를 맞춰서 만들었을 때 나온 빵. 하지만 이제 막 내가 편하자고 막 만든 빵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 또한 되게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공정이고. 그래서 그것만 올바르게 하셔도 정말 괜찮은 케이크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요 카페에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더 해볼게요. 버터크림 맛이 궁금해요. 왠지 생크림 케이크에 비해 느끼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생크림 케이크는 생크림 케이크고, 버터크림 케이크는 버터크림 케이크만의 이제 매력이 있는데, 비교를 하면 이게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버터크림만의 그 리치한 맛에 여러분이 중독이 되시면, 또 생크림 케이크 되게 너무 가볍거든요, 맛이. 매끈하게 아이싱하는 법. 애니님이 말씀해 주신 매끈하게 아이싱하는 방법. 근데 버터크림을 아이싱할 때, 저희가 꽃자게 하는 버터크림은 좀 단단한 편이잖아요.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살짝 녹여서 크림을 좀 힘을 빼요.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아이싱을 하시면 훨씬 손목의 힘이나 이런 게 좀 부담이 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이싱 하는 거는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아이싱은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면, 여기 케이크 있잖아요. 재료가 없어. 요 스패출러로 아이싱을 하는데, 요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케이크 있고, 이렇게 케이크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스패출러를 잡으시고, 스패출러랑 팔꿈치가 일자로 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하시거든요. 요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팔꿈치를 손목과 스패출러랑 일자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 허리가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프셔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시더라도 이 자세를 고수하시고 최대한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이제 익숙해지시면 저절로 이렇게 하셔도 나중에 이게 각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최대한 이게 이 일직선을 맞추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케이크 이제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허리가 이렇게 꺾여요. 요게 맞는 자세. 예,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케이크 이렇게 일직선. 그래서 여기 허리가 굉장히 많이 당기시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도 많이 아프겠죠.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그게 맞는 자세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녹화를 하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서 녹화하잖아요. 아이싱 하는 거를 녹화를 하시면 내가 스패츌러가 이렇게 기울었는지 이렇게 기울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참고해서 이렇게 됐다면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의도적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내 모습을 녹화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 놓고. 그게 최고입니다. 시트랑 플라워 크림이랑 이게 요거는 굳이 이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버터크림이 살짝 녹아서 포크로 잘랐을 때 단면이 정확하게 살아있는 정도에서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 플라워는 굳어야 맛있고 시트는 녹아야 맛있고 우짜지요. 이거는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나갈 때 크림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졌을 때 드시는 게 맛있습니다 라고만 설명을 해주시면 드시는 분이 알아서 드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제 넣었다 뺐다 하시겠죠. 냉장고에. 그러면서 지금 먹어도 맛있는데 아니야 조금 더 따 먹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고객님이 자기 입에 맞게끔 온도를 맞춰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0분 정도 실온에 놔두시고 크림 부드러워졌을 때 드시는 게 맛있어요. 말로도 해드리고 이게 이제 또 뭐 케이크 박스에 뭐 인쇄해서 붙여서 한번 또 다시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초보자들이 버터크림 케이크와 생크림 케이크 제작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요하는 어려운 부분 2가지 케이크 중 더 작업이 용이한 아이는 없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2가지 다. 선생님께서 생크림 케이크가 아닌 버터크림 케이크 클래스를 오픈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생크림 케이크는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면 저는 버터크림 케이크를 할 것 같아요. 버터크림 케이크, 플라워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도 플라워 케이크 말씀하신 건가요? 생크림 플라워 케이크 말씀하신 건지 그냥 생크림 케이크 하신 건지. 그냥 생크림 케이크 하는 거는 지금 메리트가 없죠. 제가 뭐 엄청 크게 뭐 클래스 이렇게 쿠킹 클래스 정도의 막 이제 막 몇 대의 스탠드 믹서를 놓고 한 뭐 7, 8명 받아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조성할 능력이 안 돼요. 안 되고 생크림 케이크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굳이 내가 이걸 해서 돈을 벌까? 라고 생각하면 버터크림 케이크가 훨씬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요걸 하겠죠. 플라워로. 그래서 버터크림 케이크를 했고 앙금 플라워는 처음에 말씀해 드린 대로 겨울철 실내에서 작업해도 버터크림이 금방 굳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엄청 추운 겨울철에 공방에서 작업하실 때는 오히려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버터크림의 최상의 컨디션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실전 판매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는 그냥 최대한 주문하신 전날 만드시는 게 가장 좋죠. 신선하고 그렇습니다.
얼려 사용하는 꽃들은 어레인지되어 이동 시 다른 꽃들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요거 이제 얼려서 사용하실 때 보면 색소가 많이 들어간 거는 얼렸다가 나올 때 이제 그 꽃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조색했을 때 분리가 이제 좀 심하게 된 크림들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르륵 떨어지죠. 이제 크림과 분리된 그 색소 물들이, 그래서 다른 꽃들한테 옮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꽃들은, 그래서 이제 얼려서 사용하실 때는 애초에 조색을 너무 진하게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케이크 시트 구운 후 커팅했을 때 단면에 크고 작은 구멍이 슝슝 있는 이유가 슝슝 요거는 이제 베이킹 파우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를 발생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구멍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통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팽창제가 안 들어가는데 대신 이제 촘촘하죠. 되게 표면이. 근데 그런 레시피로 하시면은 구멍이 없고, 팽창제가 들어갈 경우에는 가스 발생하기 때문에, 열과 만나면 가스 발생하기 때문에 구멍이 슝슝 있습니다. 판매되는 생크림 케이크 무스띠를 두르고 두르지 않는 차이? 그 생크림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 띠지 있어요. 그 얇은 거, 되게 얇은 거, 낭창낭창한 거, 그거를 둘러주죠. 두르는 이유는 조각을 냈기 때문에 단면이 마르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홀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무스띠를 둘러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이싱이 이제 예민하게 들어가야 되는 애 말고 그냥 이제 크림 쓱쓱 발라주고 쫙 이제 둘러주면 편하니까 깔끔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르는 거겠죠? 네. 예, 맞아요. 진짜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실 거면은 확신을 가지고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 확신이 안 선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제품에 확신이 안 들면 안 파시는 게 그게 더 맞아요. 이게 내가 막 먹을 때 너무 아니다, 이제 이러면 안 파시는 게 맞는데, 제대로 만들고 올바르게 만든다면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품목이다. 이제 공지했던 클래스는 몇 월 달 예정. 여기 다시 오셨네요. 다시 올려주셨어요, 질문을. 이거 많이 좀 반응해 주셔서 좀 놀랐어요. 저는 그냥 뭐 한두 명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한 4월 정도 생각 중이고, 뭐 너무 막 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하실 분들은 그때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먹어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집되는 거 봐서 좀 한번 도와주실 분도 한번 지원도 받고 그러겠습니다. 저 혼자 하기엔 좀 힘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말씀드렸는데, 봄 수업은 이제 4월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이랑 어깨가 많이 아파서요. 버터크림 관심. 진짜 플라워 케이크 하시는 분들은 운동 하셔야 오래 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등 근육에 관한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여기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여기서 무너지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힘이 못 받으면 이미 여기로 이제 또 쫙 오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저리고 그러시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게 목 뒷부분이랑. 그래서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저도 앙금 크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 놨습니다. 앙금 크림은. 앙금 플라워. 근데 워낙 또 제가 버터크림 플라워를 좋아하기는 해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품목에 넣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워 케이크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솜씨가 다 좋으시거든요. 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으시기 때문에, 또 이거는 클래스도 같이 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뭐 강원도 뭐 이런 데에서도 또 잘 하시는 분들은 수업도 계속 진행하시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클래스 위주로 하셔야 좋습니다. 이제 판매가 괜찮다 하시고 하는데, 저는 수익적인 면에서는 클래스를 여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정신적인 거는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모든 일이 다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힘든 면들은 있어요. 됐건 가르치는 일을 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말도 늘고 또 이제 사업적인 아이디어도 이제 많이 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클래스도 같이 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계속 하실 수 있고 나도 발전되고